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이 마사지의 핵심입니다. 눈 주변을 돌아가면서 살살 풀어주세요. 2주 정도 지나면 확실히 눈가가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세안 후에 히알루론산 세럼을 먼저 발라준 다음에 아이크림이나 아이세럼을 발라주세요. 추천 제품은 크림입니다. 단독으로만 쓰면 건조함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 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보이시나요? 눈? 코? 입?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먼저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고민이 되는 게 있죠. 바로 눈가 주름입니다.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잔주름이 팍팍 잡히고 웃지 않을 때도 이미 눈 옆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으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저도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원장님 눈가 주름만 없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하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싼 시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 집에서 먼저 해볼 수 있는 홈케어 방법들, 그리고 정말 제대로 효과를 보고 싶을 때 받으면 좋은 시술까지 15년 경력의 주름 전문가로서 솔직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하는 이 눈가 주름 개선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우선 왜 유독 눈가에는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잘 생기는 걸까요? 눈가는 피부 자체가 워낙에 얇은 부위인데요. 평균적인 피부 두께가 약 1.5mm 정도라면 눈가는 0.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부위들보다 거의 3배나 얇은 거죠. 이렇게 얇은 피부는 콜라겐도 적고 피지선도 거의 없어서 자체 보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 주름이 건조한 부위에 더 잘 생긴다는 겁니다. 촉촉하게 젖어있는 물티슈는 접었다 펴도 흔적이 잘 남아있지 않지만 바짝 마른 종이는 한번 접히면 그 주름이 길게 남잖아요. 눈가 피부가 딱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루에 눈을 약 2만 번 정도 깜빡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얇은 피부가 하루에 2만 번씩 접히고 펴지니까 당연히 다른 곳보다 주름이 먼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 콜라겐과 수분이 더 줄어드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고요. 눈 옆에 까마귀발 주름이라고 하는 주름이 이런 문제들로 생기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건조해서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원인이 꽤 다양하고 각각 해결책도 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원인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아무런 준비물 없이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환자분들께도 직접 알려드리는 방법이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크게 3가지 마사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알륜근 이완 마사지입니다. 알륜근, 즉 눈 주위를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수축을 반복하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이 마사지의 핵심입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로션, 크림이나 가벼운 오일을 눈가에 조금 발라서 마찰을 줄여주세요.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눈 주변을 돌아가면서 살살 풀어주세요. 이때 너무 힘을 세게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눈가 피부가 워낙 얇아서 강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주름이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알륜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각각 1분 정도씩만 해줘도 2주 정도 지나면 확실히 눈가가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눈밑 림프 순환 마사지인데요. 눈밑이 자주 붓거나 다크서클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눈밑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께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림프가 막혀서 노폐물이 고이면 눈밑이 붓고 처지면서 주름이 더 깊어 보이거든요. 방법은 양손의 너클 부분을 눈 아래 안압에 갖다 대세요. 여기서부터 눈밑을 따라서 눈꼬리 방향으로 아주 살살 밀어주세요. 눈꼬리까지 도달하면 그 다음 귀 앞쪽을 향해서 쭉 이어서 밀어주시고 귀 앞쪽에서 아래로 턱 방향으로, 그리고 목을 타고 쇄골 방향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이 흐름이 림프가 흘러가는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눈밑에 고여있던 노폐물들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마사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부었을 때 하시면 효과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전이나 외출 준비할 때 딱 1, 2분만 투자하시면 붓기가 빠지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세 번째는 눈꼬리 리프팅 마사지인데요. 우선 검지와 중지를 관자놀이와 눈꼬리 사이에 밀착시키고 대각선 위쪽 방향으로 지그시 밀어 올리세요. 이대로 10초 유지하시고 천천히 힘을 빼주세요. 이걸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눈 근처 근막이 위로 당겨지면서 눈가의 잔주름도 자연스럽게 옅어 보이고 눈꼬리가 올라가는 리프팅 효과도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눈꼬리가 처지기 시작하신 분들, 눈이 옆으로 처져 보이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 3가지 마사지를 정리하면요. 알륜근 이완 마사지로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눈밑 림프 마사지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눈꼬리 리프팅 마사지로 전체적인 눈가 처짐과 주름 개선까지. 처음엔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딱 2주일만
번만 꾸준히 해보세요. 눈가 컨디션이 달라지는 게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마사지만 잘해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제대로 된 홈케어 제품을 더하면 효과가 몇 배는 더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눈가 주름 개선을 위한 홈케어 루틴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눈가 홈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극 최소화, 보습 최대화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요. 크게 아침 루틴과 저녁 루틴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세안 후에 가장 먼저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수분 세럼을 눈가에 아주 살짝 발라주세요.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피부 속으로 끌어당겨서 채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기 무게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이 있어서 건조한 눈가를 촉촉하게 채워주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히알루론산 세럼을 약지로 아주 가볍게 얼굴 전체에 펴준 다음 그 위에 아이크림을 살짝 덧발라주세요. 아이크림을 고르실 때는 세라마이드나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펩타이드는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주거든요. 아이크림도 마찬가지로 약지로 가볍게 눈 아래 뼈 라인을 따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살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루틴에서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선크림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이크림을 발라도 선크림을 안 바르면 앞에서 쌓은 걸 뒤에서 다 허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가에도 꼭 선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단 눈가는 예민하기 때문에 자극이 좀 적은 선크림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루틴은 아침보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세안 후에 동일하게 히알루론산 세럼을 먼저 발라준 다음에 이번엔 레티놀 성분이 들어간 아이크림이나 아이세럼을 발라주세요. 레티놀은 콜라겐 생성과 피부 재생 주기를 빠르게 해서 주름에 가장 효과적인 성분인데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눈가 피부는 얇아서 레티놀 자극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가에 레티놀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농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추천 제품은 닥터 디퍼런트 비타리프트 아이앤넥 크림입니다. 낮은 농도부터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낮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또 처음 2주는 이틀에 한번 바르면서 피부 반응을 보시고 괜찮으면 그때 빈도를 늘려가보세요. 그리고 레티놀 위에 꼭 보습 크림을 덧발라 주셔야 합니다. 레티놀 단독으로만 쓰면 건조함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레티놀 위에 보습 크림, 그 위에 마지막으로 눈가에만 바세린을 아주 소량 콩알의 반도 안 될 만큼 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레티놀의 효과도 유지되면서 수분도 보호되는 그야말로 눈가 주름을 위한 최강의 나이트 케어 조합이 완성이 됩니다. 이 루틴을 한 달만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눈가 잔주름이 얕아지고 피부가 훨씬 촉촉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사지와 홈케어 루틴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들이 예방과 유지에는 정말 효과적이지만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은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원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병원 시술들을 솔직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툴리늄 톡신, 바로 보톡스입니다. 눈가 주름을 예방하는 시술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고 개선하시는데도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아까 눈가 주름의 원인으로 눈 주변 반복적인 수축을 말씀드렸잖아요. 보톡스는 바로 이 눈 주변 근육인 알륨근의 수축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해서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줍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름이 접히지 않는 거고, 그러면서 이미 생긴 주름도 점점 완화가 되는 거죠. 시술 시간은 10분도 채 안 걸리고 빠르면 3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바쁘신 분들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유지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가격이 저렴한데 가격 대비 효과가 정말 좋은 시술이라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톡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조건 많이 맞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눈가 알륨근은 적당히 움직여야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는 근육인데요. 너무 많이 맞으면 웃을 때 눈꼬리가 전혀 안 움직여서 오히려 표정이 어색해 보이고, 심하면 눈 아래가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반드시 인체 구조를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적당량을 맞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필러 시술인데요. 눈가 주름 중에서도 눈밑이 꺼지면서 생기는 깊은 고랑, 소위 눈물고랑이라고 부르는 부위에 효과적인 시술이에요. 눈물고랑은 노화로 인해서 눈 아래 볼륨이 빠지면서 피부가 꺼져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꺼진 부위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조금 채워주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을 다시 넣어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볼륨이 회복되면서 주름도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필러 시술을 말하면 많은 분들이 빵빵해지는 게 아닌가요? 울퉁불퉁해지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필러는 환자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볼륨을 크게 넣어서 빵빵하게 만든 필러가 아닙니다. 굉장히 묽고 부드러운 물 같은 타입의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들어가는 양 자체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눈 주변은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피부도 아주 얇아서 필러를 너무 많이, 너무 얕게 넣으면
보면 오히려 부어 보이거나 파랗게 비쳐 보이는 틴들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눈 밑 필러만큼은 무조건 경험 많은 전문의에게 받으셔야 하고 소량씩 단계적으로 교정하는 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는 레이저 시술입니다. 보톡스나 필러가 근육과 볼륨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이라면 레이저 시술은 피부 자체의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탄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시술로는 서펙트와 아이서마지가 있습니다. 서펙트는 기존의 모노폴라 RF 방식과는 다른 4MHz RF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균일하게 전달하는 게 특징인 레이저인데요. 눈가 전용 팁이 따로 있어서 피부층이 얇은 눈가에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레이저는 필요한 표피만 선택적으로 미세하게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에너지 조사 방식이 자극을 줄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다운타임은 거의 없으면서 효과적으로 피부를 재생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마지는 고주파 열을 이용해서 진피층의 콜라겐을 자극하고 새 콜라겐이 만들어지게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눈가 전용 팁을 사용하면 아주 예민한 눈가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눈가 전용 팁은 눈꺼풀 처짐, 눈가주름, 다크서클, 콜라겐 재생에 최적화된 팁으로서 예민한 눈가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시술 후에 서서히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번 시술로 1년 이상 효과가 유지되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시술은 스킨 부스터인데요. 아까 홈케어 편에서 레티놀이 콜라겐 공장을 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킨 부스터는 그것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피부 속에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시술입니다. 눈가에 시술하는 대표적인 스킨 부스터로는 니쥬란 아이와 주베롱 아이가 있습니다. 니쥬란 아이는 연어 유래 DNA 성분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을 피부에 직접 주입하게 되는데요. 얇고 민감한 눈가 피부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줘서 힘없이 처진 눈가를 보다 탄탄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주베롱 아이는 PDLLA라는 성분을 기반으로 피부가 알아서 콜라겐 생성을 하게 유도하는 시술로서 눈가 피부에 자연스러운 재생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 밀도와 탄력을 개선해서 눈가에 생긴 잔주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두 시술 모두 시술 후에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가 피부가 차오르면서 잔주름이 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눈가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께 2주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을 해드렸을 때 정말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단 시술 후에는 목이 물린 것처럼 작은 반구형 자국이 생기는데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는 사라지니까 중요한 행사 전에는 여유를 좀 두시고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4가지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름이 생기는 게 싫어서 예방하고 싶다면 보톡스, 눈밑이 꺼져서 고랑이 생겼다면 필러, 피부 자체의 탄력을 높이고 싶다면 아이서마지와 같은 레이저 시술, 눈가 피부 전체를 속부터 채워서 재생을 시키고 싶다면 니쥬란 아이나 주베롱 아이 같은 스킨 부스터,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시술들을 조합해서 함께 받으면 효과가 훨씬 좋지만 어떤 조합이 나에게 맞을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눈가 주름의 원인부터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말 꼼꼼하게 알려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눈가 주름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마사지로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홈케어로 매일 수분을 채워주고 필요할 때 시술로 빠르게 보완하는 거, 이 3가지가 함께 갔을 때 진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딱 한 번만 하고 마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기가 정답입니다.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마사지 딱 3분, 선크림 바르기, 레티놀 아이크림, 이것만 한번 시작해보세요. 좋아지는 느낌을 분명 받으실 겁니다. 물론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시술은 관리의 연장선일 뿐 관리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특히 주름은 생기고 나서 없애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고 늦추는 게 훨씬 쉽고 경제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눈가 주름이 고민인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름의 진심인 주름 전문가 이재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